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김기천 예비 후보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열심히 여기서 선거를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수술을 안 해도 이 노안이 있으니까. 후보님 제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병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럼요. 중인가요? 이건 뭐 우리는 수출이 90%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기천 대통령 예비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후보님 어떻게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일 추운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참 추우셨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7월 1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우리나라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 그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네. 사실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 다 똑같이 네. 평등하게 네. 뭐 윤석열 뭐 쭉 누구 예비 네. 후보 등록한 사람들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반장 선거를 할 때도 네. 이제 후보 등록을 딱 하면 선생님이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정견 발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네. 들어 그 이제 학생 회장 전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지요. 그 예비 후보 등록하면 돈도 6천만 원을 내고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 첫날 한 7명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 그때 뭐 우리가 활동도 하고 네.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보시고 이제 뭐 지지를 하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이름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재명 이런 사람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 네. 그런데도 계속 넣는 거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우리나라 이게 선거가 불공정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방향을 좀 바꿨어요. 무슨 뭐 저를 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불공정함을 이거는 항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삭발한 겁니다. 이게 예. 삭발을 해서 좀 많이 자랐는데 두 달 정도 기르신 것 같네요. 한 달 걸렸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삭발하셨어요. 예. 사실은 여기만 깎지 않고요. 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다 깎았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까지도 YTN 그 상암동 네. 거기 가가지고 드럼 치면서 예. 또 제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상암동 앞에 광장에서 MBC 앞 광장에서. 앞에서. 예. 그럼 1인 시위 하시고 1인 시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여론조사를 건국 이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어. 이때까지 대통령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든 정치인들이 한 번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불편해요. 지금 제가요. 시민이 불편. 여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로에 여기 지금 횡단보도 바로 옆이잖아요.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그때 그게 불편하면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지. 그러면은 광주 선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선관위원장이 그러네요. 대법원에 재판을 하면 대법관이 어떻게 판사를 재판할 수 있게 똑같은 부류인데 맞습니다. 이 제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걸 또 고쳐야 되고 예.
이 여론조사 이거도 정확하게 하시네요.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잘못 보이면은 여론조사는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걸 몰라가야 되겠는데. 예. 이거 분명히 건국일의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선관위가 완전 독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선관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거는 안 되죠. 우리 주권을 갖다가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맞습니다. 하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예. 아유 고생 많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예, 예. 고맙습니다.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그 지방의 법원장이래요. 그러니까 사법부랑 똑같은 거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 조직이 지금 사법부에 다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저기를 겸임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거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껴놓고 중국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까 남북관계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예. 여기까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보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예비 후보라고 하는 띠를 두르고 이 드럼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벗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기존 정치가 네. 저 여론조사 문제, 이 불공정한 문제, 네. 이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뭐 정치판에 가려면 예. 출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결국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뛰쳐나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민주당에서 받아주진 않고 적인 그 국민의힘 끌래 익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거 큰 문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내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가 지금 20명이나 돼요. 지금은.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뭐 5명씩 자르는 거야. 뭐 4명씩 잘라도 되고 그러면 5번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를 하고 이래야지 공정한 거지. 네.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이재명, 윤석열만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TV에 그렇게 TV에서. 이건 도대체 지겨워서 못 볼 정도야. 걔들이 뭐 웃어도 그건 뉴스거리, 울어도 뉴스거리, 뭐 끄떡만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유튜브 세상 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튜브에서 혁명을 해야지. 이거 뭐 SBS, KBS 이미 쟤들 다 죽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조금 걔들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암동에 가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유튜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후보님께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하면 정말 깨끗한 정치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정치를? 제일 중요한 게요. 예.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예. 제가 그 대통령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안 사실인데 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줄서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게 거대 양당에 줄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부술 거냐? 매우 어렵지만 정당 보조금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그 돈을 정당을 만들으라고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요. 정당을 운영하라고. 국회의원 세비는 따로 주면서 그 정당 보조금이 경상 보조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단 깎아야 돼. 없애야 돼요. 완전히.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꾸 이제 강한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으로 더 아주 걔들 먹고 살리는 돈을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한 그 소수 의견을 가진 이런 집단들은 아예 발붙일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나섰다가도 그 거대 정당의 힘에 눌려가지고 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폐단이 뭐가 있냐면 예.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인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딱 내려가면 인물을 보기도 하지만 당을 봐요. 그래가지고 정당 그 집권당이 개판을 치면 국회의원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집권당 되게 마이너스예요. 집권당이 여태까지 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이 중요해져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도 당을 그때 잘못 선택을 하면 주저앉습니다. 국회의원까지는 그래도 인물을 조금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죠. 예를 들어 도지사나 시장, 그 다음에 의원들. 그 인물 봅니까? 인물이라면 뭐 잘생긴 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지 그 사람의 정견을 들어보고 찍습니까? 대부분 당을 보고 찍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쵸. 그 사람들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출마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가서 쓱 보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무슨 당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당을 보고 그냥 찍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방에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의 단체장, 그 다음에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모실까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 국회의원들이 그 당으로 공천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져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한테 완전히 매달리는 게 자기의 목숨줄이에요. 종속이 된다는 거죠. 종속.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쓸모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저 맨날 뭐 인물도 모르고 그냥 당 보고 대충 그날 기분에 따라서 찍는 저 사람들 저렇게 찍는 선거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 기원이 바로 이 정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안이 뭐냐? 정당 보조금을 싹 주지 말아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정당제 폐지를 그렇지요.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 계속 주장하는 게 정당제 거대 정당 그거 깨부수려고 나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그 등치도 쬐끔해가지고 뭐 어떻게 깨부술 수 있겠어요 혼자. 제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도 못 꺼내요. 다만 저는 제가 이제 의사였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몸이 굉장히 막 다 죽게 됐었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그거를 제 능력으로 살려냈어요. 세균, 입안 세균, 구강 세균. 구강 세균. 네, 다 봤습니다. 전부 예습을 해오셨네.
훌륭한 학생이시네. 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 예. 원래 나한테는 피드백을 안 해주던데 혼자만 아 그래요? 피드백을 해줘야지. 아유, 요즘에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 저한테 얘기하기엔 닥터킴 대표님이시고 의사고 가정의학과 의사시고 예. 그래갖고 중요한 건 얘기해 주셨네. 네, 네. 아니, 근데 근데 핵심이-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네. 내가 보느냐고.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구강세균 얘기도 하려면 뭐 너무너무 또 엄청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이 다 못 살려서 이제 포기한 것을 제가 스스로 완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이미 한번